이란의 가장 위험한 무기는 날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탄두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11,000km의 철도, 16,000대 이상의 화물차, 그리고 매일 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수천 톤의 군사 화물, 미사일 부품, 고체 연료, 엔진 부품, 기술 인력. 이 혈관 시스템은 이란의 탄도 무기를 20년 동안 탐지 불가, 손상 불가, 저지 불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4월 7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 본군은 테헤란에서 카라지, 타브리즈에서 콤까지의 8개의 중요한 철도 다리를 동시에 공격하여 약 100만 명의 이란 군인과 민병대를 지하 터널과 지상에서 동시에 마비시켰습니다. 단 하나의 탄두도 건드리지 않고. 이 작전의 전략적 깊이와 이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의 20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산, 은닉, 운송, 발사. 이란 혁명수비대의 4단계 미사일 작전 주기, 냉전의 유산, 소련은 SS-20으로 이 게임을 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화성 시리즈로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미사일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고정된 사일로도 고정된 발사대도 없습니다. 분산된 저장소, 위장된 터널,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TL 플랫폼. 적의 정보는 전체 무기를 한 번에 감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한 지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유기체의 혈관 시스템으로 철도를 사용했습니다. 11,000km가 넘는 네트워크가 모두 하나의 중심지, 테헤란으로 모입니다. 북서쪽의 타브리즈, 북동쪽의 마슈하드, 이스파함, 남쪽의 반다르 아바스, 서쪽의 케르만샤, 모든 노선이 수도에서 만납니다. 평화시에는 물류상의 이점이지만 전시에는 구조적 취약점이 됩니다. 중심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주요 다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전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연합군은 이 취약점을 6주 만에 파악하고 정밀하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란의 철도 교통은 위성 이미지, 신호 정보, 그리고 아마도 지상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되었으며 어떤 노선이 군사 화물을 운반하는지, IRGC의 선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다리가 대체 불가능한 병목 지점인지 식별했습니다. 11,000km의 네트워크 중에서 단 8지점만이 선택되었지만 이 8지점은 전체 네트워크의 전략적 기능을 제어하는 노드였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2단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전날에는 항공 물류가 차단되었습니다. 수송기와 수십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파괴되었습니다. 다음날 지상 물류가 차단되었습니다. 2개의 다리가 연달아 비활성화되었습니다. IRGC의 유일한 남은 운송수단은 고속도로 트럭 호송되었으며 이는 가장 느리고 취약한 차량으로 위성 감시하에 가장 쉽게 탐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8지점 각각이 무엇을 운반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브리즈 도선, 외부 세계와 연결된 이란의 가장 오래된 철도, 1976년부터 운영 중. 소련 시대에는 매일 350대의 차량이 이 노선을 통해 국경을 넘었으며 연간 화물 수송 능력은 3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IRGC의 북서부 저장 네트워크의 주요 출구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 부품, 고체 연료 물질, 기술 인력이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다리가 공격받았을 때 북서부의 모든 저장소는 테헤란과 발사 지점에서 차단되었습니다. 110년 된 경로가 하룻밤 사이에 끊어졌습니다. 이 노선을 차단한 것은 단순히 물자 흐름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북서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31개 지방사령부 중 최소 4곳의 물류 연결을 끊었습니다. 타브리즈, 우르미아 및 주변 기지의 부대들은 약 3만에서 4만 명의 인원이 중앙 보급망으로부터 더 이상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카라지 라인, 테헤란의 서쪽 관문. 이 알보르즈 상일로 이어지는 통로는 서부 이란의 최대 무기 생산 센터를 수도와 연결했으며 이는 2017년에 완공된 테헤란 케르만샤 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케르만샤 공장에서 생산된 탄약과 미사일 부품은 이 선을 따라 배포되었습니다. 다리가 공격받았을 때 테헤란의 서부 군수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알보르즈 고개의 지리적 좁음 때문에 대체 도로 경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 하나의 다리 파괴로 모든 서부 생산 능력이 수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카샨야히야 아바드 다리는 전략적으로 아마도 가장 큰 파격이었습니다.
카샤는 이란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하며 남북과 동서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이란 방위 산업의 중심지인 이스파한이 있습니다. 핵 연구시설, 미사일 엔진 제조 공장, 이란 혁명수비대 기술 공급센터, 이스파한은 생산합니다. 그러나 카샨 다리가 파괴되었을 때 생산한 것을 북쪽의 유통망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생산 능력과 상관없이 출구가 없는 무기 공장은 전략적으로 침묵하게 됩니다. 남부동맥의 첫 번째 중요한 연결고리인 콤 라인. 콤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철도는 반다르 아바스와 반다르 이맘 항구와 연결됩니다. 같은 노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해안 방어 미사일의 배치 통로로 사용됩니다. 이 다리가 끊겼을 때 남쪽의 위치는 보급이 끊겼습니다. 미사일은 제자리에 있지만 교체품, 유지보수 자재, 인원 교체는 더 이상 철도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4개의 동맥, 4가지의 다른 전략적 기능, 그리고 4개가 동시에 끊겼을 때 IRGC의 20년 주기의 세 번째 고리인 수송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란의 군사 탄약 공급망은 지하와 지상 두 층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하, 산에 파인 수백 개의 터널과 벙커, 미사일 저장고, 고체 연료 비트룩, 예비 엔진 부품, 지상, 이러한 저장고를 서로 연결하고 발사 지점과 연결하는 운송 네트워크. 철도, 군용 비행장, 고속도로 회랑, 연합부는 6주에 걸쳐 지상층을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130개 이상의 방공 시스템, 수송기, 헬리콥터, 그리고 이제 철도 교량까지 지하층은 대체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터널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내부의 탄약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모든 통로가 하나씩 차단되면서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든 전략적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가득 찬 무기고는 잠긴 무기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IRGC의 총 병력은 50만 명을 넘고 19만 명의 수비대와 35만 명의 정규군, 최대 60만 명의 바스지 예비군으로 구성된 막대한 병력입니다. 그러나 이 병력을 지원하는 공급 경로가 차단되면 숫자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운반할 수 없는 미사일은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창고에 갇힌 미사일은 고정된 좌표입니다. 고정된 좌표는 위성 정보에 의해 탐지된 지점입니다. 탐지된 지점은 연합군의 다음 목표가 됩니다. 철도를 끊는 것은 직접적인 미사일 파괴 작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체 탄도 능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군사 역사에서는 이를 차단, 전장 고립이라고 합니다. 사마 폭풍 작전에서 연합군은 이라크의 교통망의 40%를 처음 72시간 내에 차단했습니다. 남부의 이라크 부대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란에 적용된 2026년의 버전은 같은 교리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전의 가장 예상치 못한 차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격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어 계정에서 경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철도 선로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란의 인터넷은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슈아즈 투지사는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바쁜 노선은 매년 1,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며 즉시 멈췄습니다. IRGC는 그 시간 동안 어떤 화물도 운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선이 언제 타격을 받을지 몰랐지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고 단 하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이란의 철도망을 효과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에 보이지 않는 층이 작용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 4개의 고리는 작동했습니다. 연합군은 위성 정보를 통해 첫 번째 고리를 약화시키고 벙커 버스터로 두 번째 고리를 깨뜨리고 철도 작전으로 세 번째 고리를 끊었습니다. 남은 것은 네 번째 고리, 발사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걸프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보복의 방향이 의미심장합니다. 연합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의 이웃에게 보복하는 것, 타격력의 지표가 아니라 그 한계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발사는 대체할 수 없는 미사일의 소모입니다. 생산 체인은 끊어지고 운송 경로는 파괴되었으며 저장 시설은 손상되었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능력은 좁아지는 모래시계와 같아서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남은 모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즉각적인 군사적 결과는 물류의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 입구의 폐쇄로 미사일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센콤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에픽 퓨리 작전이 2월 28일에 시작된 지 불과 나흘 후인 3월 4일 기준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2% 감소했고 일방향 공격 드론 발사는 73% 감소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제독은 1,700개 이상의 목표가 타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과 무인 항공기 탄약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란은 보복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모든 경사로는 상공에서 대기 중인 미국 드론과 전투기에 의해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발사하려고 나타난 모든 표적은 즉시 추적되었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세 종류의 폭격기를 완벽하게 동계화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고도의 계획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B2의 스텔스, B1의 속도, B52의 대량 탄약 수용력이 결합되었을 때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문자 그대로 소멸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붕괴의 도미노 효과는 지역 균형을 흔들 것입니다.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며 자금을 지원하는 대리군들은 그들의 주요 본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급품과 탄약의 흐름이 차단되면 이러한 대리군의 방어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호막이 손상되면 대리군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동시에 내부와 외부에서 정권을 두전하고 있습니다. 중동 테이블에서 이란의 외교적 입지는 약화되었습니다.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었던 대규모 탄도미사일은 이제 산 아래에 쓸모없이 놓여 있습니다. 정권이 자국민에게 힘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외부 적들에 대한 억제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은 오랫동안 위협으로 인식해온 이 미사일 시스템의 무력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과정은 정적인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비대칭성과 데이터 우위의 승리입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방어 접근법은 콘크리트와 산에 기반을 두었지만 위성 정보와 고정밀 탄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기술적 유연성, 신호 정보 및 동적 타겟팅을 사용한 반면 다른 쪽은 정직된 교리에 기반한 대피소에 의존했습니다. B-52의 JSM 미사일은 이 교리를 깨뜨려 그 안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정권에게 있어 이 시점에서 옛 지하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이 피신했던 산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을 압박하는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직된 교리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며 이러한 동계가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좌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지하 미사일 로시들은 그 힘의 핵심으로 여겨졌으나 B-52의 집중 폭격으로 전략적 재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로 건설되고 정권의 무적 신화를 상징하던 이 산악 복합체들은 인력과 함께 지하 수미터 아래로 붕괴되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무기 시스템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테헤란의 수십 년 된 군사 교리를 역사 속 어두운 페이지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위해 분석을 잠시 중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84,0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TV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